공부 이제 정신교육 끝났죠, 그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촬영하시죠. 네. 교재 다 받으셨죠, 그죠? 자,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만 충실하게 완전히 내 걸로 만드시면 삼보험은 크게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보기 전까지요, 약관이 변경되거나 삼보험은 그 표준 약관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뭐 자배법도 공부하고 뭐 민법도 공부하고 하는데요. 삼보험은 그냥 단순하게 표준보험 약관, 표준보험 약관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가면 언제든지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보험 약관, 그 다음에 특약 몇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주요 출제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후유장애보험금 계산하는 문제가 뭐 100% 무조건 기출이 됩니다. 100% 기출이 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요거를 하려면 후유장애보험금 계산 문제를 풀려면 기초 작업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장애 분류표라는 게 있죠, 그죠? 후유장애 분류표가 2018년 4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통합 생명보험, 손해보험 통합약관으로 개정이 돼서 여기 장애 분류표, 개정된 장애 분류표를 깡그리 암기하셔야 돼요. 전부 다. 이해하고 완전히 깡그리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요, 장애율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가입 금액이 얼마인데 보험금이 얼마인지 계산하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가 나오다가요, 문제가 계속 변화가 됐어. 변화가 돼서 이제는 장애 분류표를 안 줘요. 장애 분류표를 주지 않고 외워서 이런 장애를 입었다. 이런 어디 부위에 어떤 장애를 입었는데 가입 금액이 이만큼일 때 얼마 줘야 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장애 분류표를 암기하시는 기초 작업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장애 분류표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만 봅시다. 이해만 합시다. 이렇게 쭉 보다가 지금은 암기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빡세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다가 막 이렇게 가로놓기도 해놓고요. 음영으로 된 얇은 글씨로 해놓고 밑줄도 막 거놓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활용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요거 총정리, 요거 내용이에요. 요걸 활용을 하실 때요, 얘를 채워 넣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전에 제가 우리 저거 했을 때는 지우기로 공부하라고 했죠, 그죠? 이제는 다시 채워 넣기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공부 방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여기 잠깐 하나만 볼게요. 여기 보험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챕터가 하나가 나옵니다. 보험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이렇게 챕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립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목차, 계약자의 청약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보험회사의 승낙 또는 조건부 승낙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보험계약이 성립합니다. 만약에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 또는 조건부 승낙의 납부통지라고 하죠, 그죠? 납부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이론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조건부로 승낙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요. 거절을 하게 되면 초회보험료를 냈을 거 아니에요. 보험 가입자가, 그죠? 가입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계약자라고 하죠, 그죠? 이 사람이 결국은 계약자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초회보험료를. 근데 언제까지 돌려줘야 되냐면 3영업일 이내에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3영업일이 넘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납부통지부터 해서 승낙 전에 발생된 사고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암기 팁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외우는 거는 요거만 외우시는 거예요. 목차만 외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렇게 많이 비어져 있어. 여기 칸이. 그죠? 페이지가 비어져 있죠. 여기에다가 앞에 했던 내용들을 채우시란 얘기입니다. 써보란 얘기예요. 여기다가 목차만 외우시고, 제가 지금 밑줄 거는 목차만 외우시고, 보험계약의 성립의 의의가 뭐냐?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목차에다가 이걸 채우시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계속 이런 식으로 표준약관을 암기를 할 거예요. 책을 잘 활용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건 맛배기로 잠깐 본 거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요. 실손의료보험금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면책사항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실손의료보험 면책사항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암기가 돼, 자동으로. 당연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몇 가지 제가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접근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얘는 장애분류표를 깡그리 암기한 다음에 후유장애 보험금을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장애분류표를 암기하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후유장애 보험금 계산하는 건 엄청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입금액 곱하기 장애율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1억 가입돼 있는데 최종 장애율이 20%잖아요. 그럼 2천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뭘 공부하니?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장애 분류표를 동일한 부위에 중복됐을 때 둘 중에 높은 걸 주고, 이럴 때는 합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애율이 몇 프로인지, 그죠? 자,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실손의료보험은요, 얘는 거의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기계처럼 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얘는 암기해서 뭔가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얘는 기계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어떤 논리가 없어요. 그냥 약관에 이렇게 돼 있으니 이렇게 주면 된다라고 그냥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냥 금액을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 문제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걸로 완전히 만드시면 돼요. 유형은 거의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벗어나지 않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가 왜 문제가 있냐면, 지금 4세대 실손이 판매되고 있고, 그 다음에 4세대 실손 가입자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졌어요. 예전에 막 그 보험료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했나 봐. 그래서 보험 가입자들이 4세대 실손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요게 5세대가 지금 개정 예고돼 있습니다. 5세대가 개정 예고돼 있어요. 5세대가 올해 말 정도에 출시될 걸로 판단이 들어요. 근데 제가 판단을 할 때는 5세대 실손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7월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리고 개정 예고는 후반기에 돼 있기 때문에 시험에 반영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 혹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요 개정 취지 정도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5세대 실손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5세대는 어떻게 개정되는지 뭐 좀 쓰세요. 뭐 이렇게 그 약간 약술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시험에 임박하잖아요. 그럼 정리를 해서 이렇게 드릴 겁니다. 개정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개정된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사실은 여기다. 4세대 실손, 그리고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암기할 게 없어요. 자, 여기는 장애분류표를 깡그리 다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요, 요거 안 나오지 않아요. 100% 나와요. 100%. 요거 있죠? 100% 출제됩니다. 100%. 근데 여기 문제 포션을 봐봐요. 20%, 많게 30%, 이게 두 개 합치잖아요. 많게 요 두 문제 가지고 많게는 두 문제, 세 문제, 적게는 두 문제 정도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50%를 차지합니다. 맥스가 50% 차지해요. 맥시멈. 여기를 버리고 요거만 열라 외워가지고 시험 보겠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양하게.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표준약관. 제가 말씀드린 표준약관 제도성 특약에서 10에서 20%가 출제가 되거든요. 여기도 100% 출제돼요. 100%. 그러면 요렇게 세 가지가 거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거예요. 시험에. 근데 여기를 버리고 뭐 다른 이런 주변 문제를 뭐 맞추겠다?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요번 총정리반에서는요, 주로 어디를 하냐면 여기를 합니다. 표준약관, 제도성 특약을 약술 문제 있죠, 그죠? 약술 문제를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매 주차 끝날 때마다 숙제를 내요. 숙제를 드리거든요. 숙제를 드리는 건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문제를 드려요. 제가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의 문제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많게는 20문제, 적게는 한 10문제 정도 문제를 드리거든요. 10문제 문제를 드리면 다음 주에 오셨을 때 그 문제를 답안지 있어요. 실제 답안지. 우리 요거 2배로 된 답안지 있죠. A4 용지 2배로 된 B4인가요? 거기에다가 책을 보고 아니면 내가 암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암기한 걸 토대로 써가지고 오시면 돼요. 제출하세요. 제출 안 하시면 퇴장 조치. 그건 아니고 한번 써보세요. 제가 시험을 합격을 시켜드리려면 저한테도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지금 우리 여기 왜 계신 거예요? 손해사정사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관문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을 합격을 하셔야 되죠. 국가가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되잖아요. 뭐 보험 보상의 달인이 되겠다. 그럼 저기 가서 그냥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잡지식 가지고 유튜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더 훨씬 더 고수익 창출됩니다. 나를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무자격자이지만 그럴 필요 없고 지금은 그냥 최종 2차 시험에 합격을 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각하겠다라고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실제 시험장에 가셨을 때 7월 중순 말에 시험장에 일요일 날 아침에 가시잖아요. 가셨을 때 3교시에 제3보험 이론과 실무 시험을 딱 봤을 때 문제를 이제 열어보실 거예요. 이렇게 탁 열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나 이거 써본 문제네. 나 이거 풀어본 문제야. 숫자는 다르지만 내가 풀어본 문제야 라고 풀 수 있는 거. 그게 제 목표예요. 그러면 내가 풀어봤던 문제니까 당연히 자신 있게 쓸 거 아닙니까? 조금 틀리더라도 답이 좀 틀리더라도 자신 있게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약술 문제는 2회에서 3회 이상 썼던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 만나게 해드리는 거. 그게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숙제 하실 거죠? 숙제를 그 답안지를 구매를 하셔서 거기에다가 쓰셔가지고 내세요. 그리고 제가 내시면 제가 보고 답안지를 요렇게 좀 바꾸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처음에는 답안지 양식을 요렇게 하시고요. 여기 좀 띄어쓰기 좀 하시고 그다음에 글씨를 좀 키우세요. 아니면 줄이세요. 근데 막판에 임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돼요. 교정이. 막 시험 시간이 쪼들리거든요. 실제 시험 보시면은 90분을 주는데 100점 만점에 90분을 주거든요. 그러면 막 이거 저기 B4 용지 10장 주는데 거기다가 막 쓰시면 막 손 아프고 막 그래요. 평소에 연습을 하셔서 손목에 그 근력을 좀 키우시고 터널 증후군 오지 않게끔 이렇게 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장애 분류표 판정 기준 있죠, 그죠?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자, 이렇게 해서 거의 100%인데요. 요즘에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복합 사례 문제. 복합 사례 문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실제 예를 줘요. 이렇게 예시를 주고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하기 전에 이런 질병 치료 이력이 있는데 이걸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 그러면 표준약관에 있는 계약 전 알리는 의무 위반에 해당이 돼서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 경과됐는지 요걸 살펴보고 보험금을 내보낼 건지 아니면 보상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쭉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례 문제인데 요즘에 유형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건 아니고 한 10에서 20% 정도가 이런 유형 문제가 나오고요.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알아요. 기출 문제를 보고 제가 이렇게 유형 문제가 나와요 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머릿속으로 공부를 할 때는 첫 번째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요.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 머릿속에 암기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지 않잖아요. 3보험은요.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아마 기출문제 보셨어요?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 보셨나요?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알겠고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 문제를 이렇게 보면요. 눈에 금방 들어와요. 3보험은. 논리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이거 뭐네.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 정도 1차 시험 정도 하신 분들은. 근데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거는요. 처음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잘. 그리고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배책도 마찬가지고. 그럼 공부량이 안 된 거예요. 근데 3보험 눈에 금방 들어와. 그런다고 자기가 써보지 않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요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복합 사례 문제 이런 거 풀 때요. 함정에 계속 빠져요. 3보험은 논리가 되게 단순하거든요. 논리가 되게 단순해서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냐면 교묘한 함정, 되게 유치하거나 교묘한 함정에 빠져들어가지고 문제를 미스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수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내가 몰라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점수를 굉장히 야박하게 줍니다. 3보험은요. 다들 그만큼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 공부량을 많이 늘리셔야 돼. 풀었던 문제 또 풀어보시고 막 하셔야 돼요. 내가 뭘 때문에 틀렸는지 오답 노트도 막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목차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표준약관, 그 다음에 제도성 특약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하면서 뭘 봐요? 장애 분류표를 암기를 또 한 번 합니다. 자, 그리고 상해와 관련된 특약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 특약이라든가 아니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죠. 그죠? 대중교통 이용 중 특약이나 이런 것들 특약들을 살펴보고요. 자, 여기에서 제 교재에 있지 않은 특약들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비해 가지고 막 보험회사 여기저기 가가지고 약관을 막 찾아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그 다음에 질병보험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CI보험, 그 다음에 질병과 관련된 특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손의료보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간병보험 특약을 보는데요. 자, 여기를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요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다 하는데 한 5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5주. 지금 여기 6주 과정인가요? 8주 과정인가요? 8주 과정이죠. 6주 과정인가요? 8주 과정이죠. 8주 과정에는요. 5주에서 6주 정도 내로 여기 내용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책을 너덜너덜 할 정도로 여기다가 사망보험금 선지급 서비스 특약 이렇게 있죠. 여기 비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덮고 내가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채워넣기. 이걸 보고라도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답안지 내라고 그랬죠? 숙제 내는 거. 그러면 그 답안지에다가 백지로 가져오지만 아직 암기가 안 돼서 백지로 제가 요것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책 보고로라도 쓰세요. 이렇게. 그러셔야
나중에 책 덮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몇 번씩 계속 써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한 6주 정도, 5주는 좀 촉박할 것 같고, 오늘 또 시간 쓸데없이 많이 허비됐으니까 좀 촉박할 것 같고, 6주 정도나 7주 정도에 여기를 다 끝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주나 2주 정도는 기출 문제를 풀 겁니다. 기출 문제나 제가 작년에 모의고사에 냈던 문제들 요것들을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또 다른 문제를 이제 요 과정이 끝나잖아요. 그렇게 끝나면 이후에 그 모의고사반 있거든요.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문제를 이렇게 쭉 풀어보면서 풀이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 내시잖아요. 그럼 제가 다시 첨삭해가지고 돌려드리면서 어떻게 바꾸세요라고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가 점수를 계속 다 체크를 해요. 몇 점, 이건 몇 점입니다. 몇 점 정도 형성될 건데 어디가 약하니까 어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세요. 답안지 전개 자체가 틀렸어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저 희망을 안 주는 얘기를 막 한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옵니다. 점수는 좀 짜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시험이요. 우리 3교시에 시험 보잖아요. 3교시에 시험 봅니다. 3교시에 시험 보는데 자, 일단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제 정보 오픈해 드릴게요. 제 휴대폰 번호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입니다. 네이버.com 이렇게 되고, 자, 요게 카카오톡 아이디예요. WJEONGS@naver.com 카카오톡 아이디니까 공부하시다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고민하지 말고, 시간이 없어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바로 물어보시면 돼요. 카톡으로 저한테 언제든지 24시간 언제든지 그냥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게 교재 내용에 어디 있는 내용이 이게 뭔 뜻이에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이게 문제풀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뭐 이런 거. 뭐 인터넷 뒤지고 막 이렇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그 잡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쓸데없는 사람들. 그럼 이제 혼용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최대한 즉시 즉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항상 합니다. 근데 막 새벽에 연락하셔가지고 막 1시에 막 카톡 와가지고 막 이거 지금 급하다 막 이렇게 하면 제가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좀 시간을 좀 주시고 어쨌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건 이제 지울게요. 네, 메모하셨으면 지우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다가요. 이거는 시험에 유력해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다가 체크를 해 놓으세요. 별표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요.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산 문제 막 풀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시험장에 들어가셔서는 약술 정리하고 내가 암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쭉 한번 딱 보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바로 답안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험 2차 시험 처음 보시는 분 있어요? 혹시? 처음 보세요? 예.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험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차피 뭐 좀 첫 시간이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하십시다. 됐죠? 그죠? 자, 시험장에 가시면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있어요. 4과목이죠. 그죠? 처음에 뭐 보냐면 의학이론 봅니다.
90분을 줘요. 시간 90분. 그죠? 시간 90분을 주고요. 그 다음에 뭘 주냐면 A4 용지로 돼 있는 문제지를 줘요. A4 용지로 돼 있어요. 네 과목 다 똑같아요. 자, 3보험도 똑같습니다. 제3보험 3교시에 보고요. 자, 2교시에는 배상 책임이죠. 근제보험, 책임보험, 근제보험 및 배상 책임보험을 보고요. 역시 여기도 90분이에요. 자, 시험 시간 다 똑같아요. 자, 4교시는 자동차 보험이죠. 자, 여기도 90분. 자, 이렇게 그 구성이 돼 있는데, 자, 여기 2교시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점심 식사를 하는 시간을 줘요. 점심 시간. 자, 그리고 의학이론 배상 책임 끝나고 3교시에 제3보험을 식사 마치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여유가 있어요. 그럼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책을 가져가셔서 총정리,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러덜러덜하게 탁 메모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쭉 한번 보는데 한 20분 정도면은 이거 맞아, 이거였어, 이거였어 이렇게 하고 쭉 한번 훑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 시간에 놀고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책 있잖아요. 그냥 버리고 오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렇게. 왜냐하면 난 합격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시험장에 갑니다. 시험 보실 때 거기 가요. 이렇게 가가지고 어느 학교에서 보시는지 보고서 막 이렇게 봐요. 내 책 버린 거 있나? 이렇게 하고. 자, 하여튼 그건 아니고 점심시간을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렇게 A4 용지로 된 문제지를 줘요. 문제지. 자, 문제지는 이렇게 스탬플러로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요. 앞에 표지가 이렇게 있어요. 표지에 제3보험 이론과 실무, 보험 전문인 시험 몇 회, 올해가 몇 회죠? 39회인가요? 49회인가? 뭐 하여간 뭐 그래요. 몇 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있고요. 뒷장을 딱 넘기면 이제 문제가 뒷장이 아니라 앞장부터 이렇게 문제가 막 나와요. 1번, 뭐 어쩌고, 2번, 뭐 3 이렇게 쭉 문제가 있고요. 이게 그 앞뒤로 돼 있어, 문제가. 그러니까 앞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뒷면에도 문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페이지는 한 6, 7장 정도 아마 6, 7페이지. 그러니까 한 3장, 4장, 많게는 5장 정도 이렇게 아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A4 용지 2배 크기의 B4죠, B4로 돼 있는 초안지라는 걸 줍니다. 초안지. 한 장이에요, 초안지. 여기는 이렇게 초안지 돼 있고 여기에 수험 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수험 번호를 적는 란이 있고 여기 다 비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한 장을 줘요. 요거 한 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B4랑 똑같은 크기 있죠, 그죠? 요거를 줍니다. B4죠, 그죠? 이게 답안지예요. 답안지인데 답안지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 답안지하고 B4, A4 전부 다 색깔이 누리끼리 한 거 있잖아요. 갱지인가 뭐 이거 회색깔 비슷한 거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답안지. 요 답안지는 하얀색 그 A4 용지 하얀색 있잖아요. 하얀색으로 약간 빳빳한 뚜껑이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뚜껑이 하나가 있고요. 요게 뚜껑 포함해서 11장이에요. 11장. 근데 얘는 뒷페이지를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앞에 이렇게 밑줄이 거 있거든요. 이렇게 줄이 이렇게 거 있습니다. 줄이 이렇게 22줄에서 23줄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페이지가 표시가 돼 있죠, 그죠? 뒤로 탁 넘기면 이제 2페이지, 뒤로 넘기면 3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뒷면을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안 내도 되는데 얘하고 얘를 가져갑니다. 누가요? 감독관이 당연히 가져가겠죠. 그리고 요거 2개를 가져가서 점수를 이제 매겨서 2달 후에 합격자를 발표를 하거든요. 내 성적도 확인할 수 있어요. 보험 개발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 4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4과목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자동차 보험하고 삼보험, 배상책, 의학은 시간이 아마 널널할 겁니다. 시간이 남아요. 굉장히 거의 단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널널하게 남는데 2, 3, 4교시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굉장히 쪼들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량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내가 써보고 공부한 내용들이 막 엄청 많은데 시간이 90분밖에 안 돼. 100점 만점에. 그죠? 그러면 10페이지를 다 써야 되는데 계속 시간이 좀 촉박하거든요. 이거 쓰다가 또 막 글씨 틀리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뭐 수정 테이프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찍찍 긋고 쓰다가 막 이거 잘 2번 문제가 뭔지 잘 생각이 안 나. 그럼 3번부터 써야 되는데 그러면 막 시간이 우물쭈물 막 엄청 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때는 시험을 볼 때요. 자, 시험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요렇게가 90분인데 요렇게 하지 않고 그 감독관이 2명이 들어옵니다. 감독관이 2명이 들어와서 먼저 뭘 나눠주냐면 초안지, 답안지를 먼저 나눠줘요. 그 다음에 문제지도 곧바로 나눠줍니다. 언제 나눠주냐면요. 시작하기 20분 전에 나눠줘요. 20분. 적어도 10분 전에는 나눠줘요. 그러니까 활용을 잘 하시면 시간이 적어도 100분까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장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자, 문제지를 이렇게 받았어요. 문제지를 받으면 먼저 주는 이유가 뭐예요? 파본이 있나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파본 있나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인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어디? 수험번호 적거든요. 여기다가 수험번호 적고 사인하고 감독관이 돌아다니면서 한 명이 거기다가 자기 사인을 해요. 이 사람 맞는지, 주민등록번호, 신분증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뒤에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해요. 펜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펜을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수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펜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사인하고 이름 적어야 되잖아요. 과목 막 적습니다, 거기다가. 근데 20분 전에 문제지를 나눠줬어. 파본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본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자,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그거는 멍청한 짓이거든요. 그때 문제 푸세요. 눈으로라도 이렇게 보고 1번 이거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펜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조금 지나면 까먹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났어 그러잖아요. 그럼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여기 초안지에다가 적으세요. 그냥 이렇게 뭐라고 안 해요. 지금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좀 야박하고 타이트한 감독관이 들어오면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거기 초안지에다가 이렇게 좀 적었다고 해서 뺏어가가지고 응시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문제를 푸시란 얘기예요. 아니면 어디야 문제지에다가도 내가 가지고 나오는 문제지 있죠? 문제지에다가도 내가 외운 목차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적으시라고요.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어떻게 전개를 할 건지 저 답안지 있죠? 이거 초안지는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이 틀려도 이 초안지를 보고 답을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채점합니다. 요걸로. 요거 채점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거 이렇게 스탬플로 찍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10장 다 뜯어요. 이렇게 다 뜯은 다음에 복사를 해요. 이렇게 똑같은 사람 거.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요. 복사를 3개를 합니다. 3개. 하나, 둘, 3개를 복사해요. 그리고 채점하시는 분이 몇 명이요? 3명이에요. 3명한테 똑같은 걸 줘요. 복사본을 이렇게. 그리고 점수 매겨서 제출을 하죠. 제출하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평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어떻게 나와요? 48.33 이렇게 나와요. 52.25 막 이렇게 나옵니다.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0. 몇 점 차이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균 점수가 만약에 55점이잖아요. 커트라인이. 근데 54.8
8 이렇게 갖고 떨어지시는 분이 있다고요. 0.2점으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10분을 활용하시라고. 알겠어요? 끝까지. 자, 이제 답안지 이제 시간 마무리 됐습니다. 근데 내가 마지막 문제를 마무리를 마침표를 못 찍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그냥 내요? 답안지 가져갈 때까지 쓰시라고 이렇게 하고 막 글씨 개발 세발 놔도 막 쓰고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딱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시라고요. 시간 남으면은 완벽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 내시면 되고. 알겠죠? 10분 활용. 그죠? 나중에 모의고사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시간 할애하세요. 시간 안배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시간 다 체크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모의고사 가면 실제로 이것도 줘요, 제가. 초안지도 주고 답안지도 줍니다. 그리고 제가 걷어가요, 답안지를. 걷어가서 일주일 동안 채점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 개선점 빨간색으로 막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다 돌려드리거든요. 그냥 우리 학원에 와서 그 모의고사 본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되는, 똑같이. 아시겠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근데 이제 공부를 겁나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여기에 이제 저런 게 필요가 없겠죠. 10분 활용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탁 치면 바로 나올 수 있게. 근데 그런 분들도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만 완벽했냐라고 물어보면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시험 봤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시험 봤을 때 완벽하게 했냐? 아니에요. 근데 최선은 다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쓸 말 다 썼고 다 했어요. 점수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3보험. 아마 수석이었을 거야. 근데 수석이 안 됐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예전에 여기 그 자동차 있잖아요. 3종 대인 손사를 합격을 했다가 2014년도에 신체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과목이 면제가 됐거든요. 이 과목이 면제가 돼서 이렇게 세 과목만 봤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때 제가 78.4 몇 점 맞은 것 같아요. 78.4 얼마. 3보험을요. 78점, 80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만점이에요, 그게. 거의 만점입니다. 점수를 거의, 책에 있는 내용, 제가 이제 여기 만든 교재 있죠, 그죠?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약관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적었다. 그래도 만점 안 줘요. 만점 맞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의학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이 우리 손사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이 시험 봐도 만점 안 나와요. 의학 이론은 점수를 되게 잘 줘요. 근데 3보험은 점수 되게 야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자,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이제 표준 약관을 살펴볼 건데, 이제 1교시는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다, 8주 동안 어떻게 진행합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부터 잠깐 좀 쉬셨다가요, 2교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죠. 그죠?